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고 거기서 예술이 나왔다. 사람들이 이만의 환멸을 느껴도 어쩔 수 없다. 진실이니까. 네. 찰리 채플린. 상상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현실이다. 파블로 피카소. 예술은 선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술은 단지 평범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예지 노보시엘스키.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허공에 대고 당신의 이야기를 소리치는 것이다. 자델르 코르도바. 좋은 배우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더 어렵다. 나는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꼭 다 이루고 싶다. 제임스 딘. 예술은 표절 아니면 혁명이다. 폴 고갱. 유행이란 만들어낸 전염병일 뿐이다. 조지 버나드 쇼.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뮤지컬 방송 뮤지컬 소샤 클럽을 보고 계십니다. 벌써 2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작하면서 예술에 관한 여러 가지의 명언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각자 본인이 읽으신 그 명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그거 보셨어요? 연봉이 가장 낮은 직업으로 1위가 뭐가 됐냐면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근데 뮤지컬 배우가 당당히 정말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참 정말 첩잡해요. 네. 근데 저는 그 기사 저도 받긴 봤는데 기사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배우들보다 어떤 신인 창작자들이 더 돈을 못 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요새 그 창작 지원금 주는 그런 것들이 공모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사실 수혜를 받는 사람보다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없으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뭐 물론 배우라고 사정이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뭔가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배우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무대에서 노래로 연기로 그냥 관객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창작자인 저도 그냥 계속 쓰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배우들도 무대 위에서는 환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 무대 밖에서는 또 어쨌거나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작품을 창작자인 분들은 계속 창조를 해내고 배우들은 또 그 작품을 받아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저희끼리만의 뭐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쵸. 예. 근데 이 반짝반짝한 작품들도 사실은 정말 열심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지만 그 누군가 보셔야 되는 관객들이 없다면 사실 그 작품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관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또 공연장에 와야 하고 또 우리가 오게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또 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로에 트렌드가 있다고. 그래서 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대학로에 트렌드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대학로에 트렌드 있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었고 요새는 어떤 기획 개발 자체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듀서 분들이 많이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트렌드랑 맞아 떨어지는 게 가장 나이스한 게 아닌가 싶네요. 나이스. 저는 요즘 경성시대를 다룬 콘텐츠가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요즘 연습하고 있는 작품 078336도 배경이 경성시대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영화 뭐 암살, 밀정, 헤어와 뭐 아가씨, 덕혜옹주 이런 영화들도 전부 다 배경이 경성시대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물 자체도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최근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작가들이 경성시대에 뭐 두고 와서 자꾸 그 시대에 가가지고 뭔가 가져오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 그 시대가 되게 매력적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인가?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막 시간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그 주인공처럼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경성시대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요즘 작품들을 좀 보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뮤지컬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뮤지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했던 팬레터, 아리랑, 사회찬미 이런 것들. 그리고 078436 굉장히 홍보 같지만 078436도 되게 078436.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시대물 말고도 실험적인 뮤지컬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서태지의 음악과 카미의 소설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페스트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는데 그것도 되게 트렌드적인 뮤지컬이었던 것 같아요. 실험적이고. 아, 맞아요. 사실 서태지 뮤지컬 만든다고 했을 때 혹시 설마 서태지 정기 뮤지컬?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연이 서태지 씨가 아니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카미 소설이랑 서태지 곡이랑 같이 만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출연했던 그 스프링 어웨이큰이라는 작품도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트렌디한 뮤지컬로 좀 많은 분들 찾아뵀던 것 같아요. 뭐 소재도 동성애를 다룬다든지, 뭐 청소년들의 어떤 자살, 그리고 막 낙태 이런 좀 직접적인 얘기를 좀 다뤄서 관객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법한 작품이긴 한데 그것들을 또 예쁜 안무와 음악과 어떤 퍼포먼스 등을 잘 종합해가지고 좀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던 작품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 저 뮤지컬 해밀턴도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그 린 마누엘 미란다라는 이 작가가 주연 배우에다가 극본의 작곡까지 다 맡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엄청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 작품이었던 인더 하이츠에서도 랩이랑 힙합 음악을 뮤지컬로 접목시켜서 그걸 전혀 어색하지 않게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요. 그 해밀턴이나 인더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측면에서 좀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이츠를 배경으로 했다거나 워싱턴의 하이츠 또는 해밀턴의 주역들이 흑인이거나 아니면 라틴계 유색 인종이라던가 하는 어떤 이런 그 요즘에 브로드웨이에서는 컬러 블라인드 오디션이라는 거를 본대요.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브로드웨이의 어떤 트렌드를 이 두 작품이 잘 반영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저는 뭐 다양성이 요새 전체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뭐 킹키부츠 보시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이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좀 전달하려는 게 이 작품의 목표인 것 같고, 근데 뭐 저는요 실험도 좋고 뭐 다양성도 좋고 그런 거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반이 우리가 지금 갖춰져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창작자들이 좀 진짜로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몰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이 나올 수 있는 뭐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 아르코 한예종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어쨌든 창작 지원금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어쨌든 그 지원금이 있어서 어쨌든 필요한 공연도 보고 어떤 문구류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지원 말고도 저희는 멘토링이라는 지원도 받게 되는데요. 혼자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너무 든든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도 졸업한 마당에 저희가 어디 가서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쇼케이스 비용이나 어떤 공연을 리딩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전반적인 비용도 또 지원해 주거든요. 솔직히 그런 지원이 있었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훌륭하신 배우분들 모시고 할 수 있지. 저 혼자 하면 또 이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칭찬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번에 그 아카데미 리딩 공연 참여하면서 신인 창작자들의 작업을 과정을 좀 한번 봤었어요 옆에서.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약간 부럽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 배우들은 사실 뭐 이런 과정이나 뭐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다들 한 번씩 제가 알기로는 참여해 보신 걸로 알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마이티걸이라는 작품 리딩을 했었는데요. 김중원 작가님이랑 문성진 작곡가님이랑 함께 했었는데 중간 리딩이라서 되게 짧게 했었어요. 근데 아까 트렌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그 트렌드 중 하나가 슈퍼히어로 장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새 마블, DC 이런 슈퍼히어로물이 되게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뮤지컬에서도 슈퍼히어로를 다룰 수 있다는 거를 김중원 작가님이랑 문성진 작곡가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걸 언젠가 꼭 무대에서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아카데미 사업 중 하나였던 공방전이라는 작품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처음으로 제가 보고 같이 좀 아이디어도 내보기도 하고 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상작진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정말 많이 느꼈고요. 배우들이 정말 쉽게 작업할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의 어떤 공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열심히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르코 한예종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 이런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뮤지컬을 하고 싶어하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하는 창작진들이 함께 만나서 그 사업 덕분에 세상에는 없는 뭐 란주 배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로운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배우로서도 너무 재밌는 작업들이었고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저도 같은 사업에 오시에 오시게라는 작품의 배우로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어떤 완성된 대본을 받고 완성된 어떤 노래들을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참여해가면서 아까 누나도 얘기했지만 창작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뮤지컬을 만들어내는지 또 그런 것들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을 하면서 왠지 나도 창작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나도 같이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았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배우들이 좀 주연인 뮤지컬을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레베카라는 작품을 보고 이제 주변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역할은 댄버스 부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남성이 끌고 가는 어떤 서사 위주의 뮤지컬들을 보다가 여성이 주인공인 뮤지컬을 보니까 되게 또 거기서 주는 것도 재미와 어떤 이런 센세이션한 것들이 저 안에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다나 뭐 레베카 이런 엘리자벳 이런 작품처럼 대극장에는 그래도 여성이 주인공인 뮤지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소극장에서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그런 여성들이 서사를 이끌어가고 요즘 영화들도 그런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제가 나올 만한 남자 역할도 좀 넣어주시면 감사히 언제든지 참여할 의향도 있고요. 네. 맞아요. 라이센스 뮤지컬에는 그래도 몇 작품이 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소극장 뮤지컬인 078 새삼육이 여자 배우가 주인공인 작품이네요. 네, 맞아요. 공교롭게도. 마이티걸도 여자 배우가 주연이에요. 맞아요. 네. 네, 정말 꼭 무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댄버스 부인도 한번 꼭 보고 싶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죠? 자, 우리 옆에서 또 지금 입근육 풀고 계신데 마이티걸, 네, 마이티걸을 우리 홍지희 배우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티걸 중에 오빠 들으면서 오늘 고품격 뮤지컬 소셜 클럽 2회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지켜준다는 뜻은 아닌지 걱정스런 눈빛을 난 봤어요. 오빤 다른 사람과 달라요. 오빠 어떤 사람이 좋나요? 지구를 지키는 여잔 어때요? 언젠가 자신 있게 말하면서 오빠를 내 품에 안을 거예요. 갈비뼈 뽑히게 안을 거예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말하지 않고 눈빛만 봐도 서로를 느끼는 이런 사람. 날 꽃처럼 아껴준다면 난 한 송이 꽃이 되리라. 강력한 꽃이 되리라. 매일 이렇게 소설을 쓰지만 내 맘 한구석
빈자리 느껴져 운명처럼 다가올